11월 12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전반부 경주는 상당히 좀 가볍게 좀 적중할 수 있었는데 후반부 경주에 김태희 기수, 김효정 기수가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오면서 적중을 좀 실패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후반부의 경주였는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요 경마 역시 문세영 기수가 또 키를 잡고 있는 경주가 있는데 문세영 기수도 역시 안쪽으로 기대는 마필들은 또 제대로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은 문세영 기수도 안 되더라고요. 또 오늘 토요 경마에서도 또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11마리 12마리 뛰는 경주 11마리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은 또 힘을 쓰지 못했고요.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붙어야 되는데 선두권에 붙지 못하는 마필들도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3선, 4선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전개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입상을 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박성 일요경마 철저히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리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IM 외곽에 10번마 걸작으뜸 두 마필이 있습니다. 3번마 히어 IM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가 마무리 조교 때 조교를 했고 외곽에 10번마 걸작으뜸 역시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3번과 10번을 다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문세영 기수가 타는 마필은 3번이에요. 3번마 히어 IM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무빙으로 떠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어떠한 전개에서도 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주 편성상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가 없기 때문에 3번마 히어 IM이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은 가졌습니다. 근데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들은 못 들어왔고 선행을 가고 악벽이 없고 직진성 있는 마필들은 다 들어왔어요. 3번마 히어 IM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후차권 한 마리는 1번마 학산대세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 426kg 마체가 너무 작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경 5번 게이트에서 잡고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이번에 발주연속까지 상당히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마가 사우스 비치거든요. 이 마필은 AP 인디 계열 태핏의 자마입니다. 태핏의 혈통적인 자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은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3번이 13초 8, 13초 6 요 정도의 스타트 타임이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가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에요. 박우른 기수의 1번 게이트 마체가 작은 단점 때문에 외곽 게이트보다는 안쪽 게이트가 더 나아. 그러면 1번 학산대에서는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에서 마지막에 추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더 체중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보다 조교 강도는 떨어졌지만 워낙에 조교량은 더 많아졌어요. 지난번에 88분을 했다면 이번에는 131분을 했거든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마필은 조교의 강도를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길게 구보 유지로 많이 돌려주면 돼요. 혈통적으로 태핏의 자마이기 때문에 부마가 태핏의 자마이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스타트 능력은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1번 쪽에 우리는 포커스를 한번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리선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말 경주 편성인데요. 빠른 마필 자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1번마 에클레어 스타가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가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김태희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8마리를 탔는데 정말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어깨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 자체를 추진하고 막 이런 걸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후반부에 그냥 힘 빼고 타니까는 또 2차 가면서 배당을 또 터뜨리고 들어왔잖아요. 1번마 에클레어 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동수 기수가 공백에서 출전하면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했습니다.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딱 한 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요건 이제 빨간 제킹을 하면서 조교를 했거든요. 빨간 조경을 달고 나와서 조교를 했는데
빨간 제킹을 합니다. 지금 차주에 뛰려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성 자체가 토요 경마에서 언제 뭐 6등급 경주가 막 분할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부러 또 빨리 출전합니다. 지금 이제 수요일날 조교하는 모습인데 가장 늦게 김태희 기수가 지금 조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맛은 괜찮아. 훨씬 더. 뭐 끌고 가려는 것도 보여줬고, 기본적으로 13.7의 스타트 능력이면 여기서 잘하면 또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조교 강도 올렸습니다. 다리 쪽에 약간의 질병은 없는 것 같고, 약간의 파인기가 올해 4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백에서 출전한 겁니다. 워낙에 전성기 조교사 마방은 공백에서 있는 마필들 휴양 갔다 와가지고 바로 때리는 마방이기 때문에 이번 1번마 에클레어 스타 봐야 되고요. 7번마 하얀 태양도 지난번에 23주 공백에서 출전했는데 얘도 약간 머리를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은 송재철이가 타기에는 좀 까다로운 마필이라고 판단돼. 그러니까 송재철이는 그냥 온사이드 선행을 가거나 그냥 중속이성을 몰고 하는 마필들은 잘 못 타요.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하는 마필들 타내는 거고, 8번마 태평무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은 태평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0월 7일 경주 때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 주로가 엄청나게 무거웠던 날이었습니다. 안쪽 주로가 엄청나게 무거워가지고 안쪽으로 전개하는 마필들 다 무너졌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거 안쪽으로 자리 잡다가 유승환이가 안쪽 펜스를 전개하면서 안쪽으로 탔어요. 그냥 무거운 쪽에 들어간 거지. 근데 오늘의 주로 자체는 토요경마 주로는 안쪽이 좀 가볍습니다. 근데 이번에 태평무가 선행까지도 선임 외곽 전개도 가능하고 판단돼요. 이거는 말 자체가 태평무는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무거운 주로에서 16초 5 4착을 냈어요. 착차가 없이. 외곽으로 뺐으면 지난번에는 태평무 같은 경우는 무조건 2착은 왔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마 태평무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다. 굳이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안으로 들어가도 이번에는 된다. 8번마 태평무를 축으로 1번마 에클레어 스타 이렇게 8번 1번 쪽에다가 한 방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아크로마린이 또 인기마로 팔립니다. 초반을 약간의 보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영철 기수가 채찍을 때려가면서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얘는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4코너까지 참고 있으면 안 되고 3코너 중반부터는 무조건 나와야 돼. 근데 지난번의 경주 편성을 보십시오. 9마리가 뛰는 뭉치는 레이스입니다. 근데 이번은 그렇게 뭉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의외로 좀 빨라요. 안쪽 1번마 테마탄생이 선행을 쏘고 갈 겁니다. 근데 1번마 테마탄생도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고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해요. 기수가 다리 바꿈을 시도해도 못했던 마필이 1번마 테마탄생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타고도 못 돌아왔던 마필인데 김동수 기수가 지난번에 타고 들어오겠습니까? 깨집니다 무조건. 1번마 테마탄생은 약간 뭐 조교 자체는 워낙에 맨날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실전에서 맨날 약하는 마필이고 5번마 아크로마린도 마찬가지로 3코너 중반부터 무빙을 떠야 돼. 근데 무빙을 하기가 좀 어려워. 자, 그렇다면 4번마 원더풀 리거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앞다리 질병으로 출발 제외되면서 휴양 재검을 받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11월 9일 경주 때 유승환 기수가 사정권에서 잡고서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라스트 한 번을 때려봤어요. 13초 8의 스타트 능력이면 여기서는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4번 연속 입상이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절정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를 이제 안토니오에서 넘겨주고 좀 타고 있는데 유승환 기수가 지난번에 그렇게 탔어요. 근데 이번에 조재로 기수로 바뀌었어요. 근데 조재로 기수는 어떤 기수냐? 4코너까지 너무 차분하게 타는 기수라는 거죠. 괜찮아요. 얘는 4번마 원더풀 리걸 같은 경우는 차라리 꾹 참고 있다가 4코너까지 힘 한 배를 하면서 따라가는 게 좋아요. 4번마 원더풀 리걸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기마 중에는 5번마 아크로마린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안쪽에 1번보다는
8번 퀄리타스 이 마필도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퀄리타스 같은 경우는 스타트 자체가 안 되는 마필이잖아요. 이탈 자체가 너무나 평범한 마필이에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탈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될까?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도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4연타 지금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8번 퀄리타스. 근데 일단 조교는 워낙에 서인석 쪽에서 직접 조교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8번 퀄리타스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암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승부경주는 딱히 말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이 5등급의 암말 경주 편성은 제가 항상 승부경주로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경주예요. 그리고 이런 경주 편성은 제가 또 잘 맞춥니다. 거의 뭐 60-70% 이상 적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놓치지 말자 하고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신의 여자가 좀 팔립니다. 문세영 기수가, 박우른 기수가 이제 타고 있는데, 임기훈 기수가 지난번에 모래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늦었던 마필입니다. 일단 13초 사이에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앞선에서 몰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무조건 선행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래를 정통으로 맞으면 이 마필이 안 되는 마필이에요. 1번 마 신의 여제는요. 근데 마지막 끝걸음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 근데 요걸 수요일까지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고 수요일까지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고 안 타.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마라고 생각했을 때는 문세영 기수가 다른 걸 배제하고 이걸 탔겠죠. 근데 이걸 안 타. 1번 신의 여제는 놓고 때릴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3번은 레이디 코디 같은 경우는 말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요거 이제 9월 10일 경주 때 20조 배대선 주고서 마방에서 19조 강경구 주고서 마방을 이적하면서 김효정 기수가 강경구 주고서 찾아가가지고 정말 이거 태워달라 해가지고 9월 10일날 입상에 성공했고 10월 14일날 같은 경우는 약간 모래를 맞으면서 중간에 갇혀버리면서 약간 못 뛰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말 자체는 괜찮아요. 5번마 갈색 향기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체중이 많이 불었던 부분입니다. 체중이 딱 그 체중이 맡았으면 취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최범현 기사가 이번에 탑니다. 요게 조금 걸려요. 차라리 이렇게 취입 마필 같은 경우는 김동수 기사가 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게 최범현이라는 게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외곽의 11번마 글로리 K는 일단 배당입니다. 요거는 일단 배당 마필로 가져갑니다. 글로리 K 같은 경우는 2번 연속 일단 체중이 약간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더 나아요. 이번 경주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11번 막 글로리 K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마리입니다. 4마리 중에 한 마리 일단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복병마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근데 마필 자체의 컨디션과 제가 1300m의 암말 경주 편성, 국내산 5등급 경주 편성은 꼭 잡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4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이마와 우마포이 승급전에 맞아 있지만 상대들이 너무나 약한 경주 편성입니다.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중간 정도 추진해가지고 그냥 선행으로 가면 될 것으로 보여요. 딱히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은 별로 없고 9번마 강서부이도 일단 팔리는 마필인데 2번이 사업 선행을 가고 9번이 바로 따라붙은 전력인데 9번마 강서부이도 약간 외곽으로 사행하는 끼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문세용 기수가 여기서는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밀고 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9번인데 제가 봐서는 9번마 강서부이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차라리 8번마 익스팩트가 되겠습니다. 요건 일단 봐야 되고요. 익스팩트.
익스펙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모리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전개적으로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9월 23일 날은 다 실바 기수까지도 한번 타봤고 10월 14일 경기 때는 안토니오 기수까지 타봤습니다. 근데 그때의 레이스는 상당히 빠른 흐름의 레이스입니다.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마필 자체가 모리를 정통으로 맞고 그냥 그대로 전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2번을 빼놓고는 8번, 9번이 그 나머지 7번만 골든 스나이퍼 요 정도까지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8번만 이스펙트도 따라가는 전개가 아닌 외곽에서 무빙으로 뚫을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1400m 거리 경험도 했고 정교의 강도도 올렸고 천방의 기술가 마무리 조교 때 목요일날 일단 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충분하게 제가 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지금까지 지금 이 7월 15일날 올해 7월 15일날 입상했을 때 보시면은 이때는 주로의 빠르기가 8이었습니다. 8. 엄청 무거운 주로에서 뛰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모래만 요리조리 좀 피하면은 바로 붙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 8번만 이스펙트예요. 조교도 잘 해놓고 상태도 올라왔고 거리 경험도 있고 레이스 운영도 괜찮았기 때문에 8번만 익스펙트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2번만 오마포이 8번만 익스펙트 요 두 마필 한번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성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추천 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만 라운더맨, 월요일날 라운더펄이라는 마필, 토요일 구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라운더펄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라운더펄이 토요일 경마에서 전혀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이죠. 팔리지도 않았던 마필이고. 근데 요게 이제 469kg. 지난번에 체중이 불면서 모리를 정통으로 맞아버리니까 말이 뛰는 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조교의 강도는 조금 올렸지만은 그렇게 막 속 좋은 컨디션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렇게 막 큰 느낌 자체는 없는 마필입니다. 5번만 항우강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모래를 안 맞아야지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항우강자는 이상규 기수가 8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무빙으로 이렇게 잡아 돌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던 마필이에요. 자, 이 항우강자는 실제 종호기 쪽에서 마방에서 이적해가지고 최은고 쪽에서 마방에서 10월 20일에 입상이 8월 10일 경주 때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래를 맞으면서 편안하게 레이스를 전개하지 못하면서 실패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일상적 기수가 이번에도 모래를 피해서 그렇게 타야 돼요. 근데 이 레이스에서 외곽에 7번, 8번 이런 마필들,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아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에 한 방을 한번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을 한번 찾았습니다. 근데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고 의외로 인기권에서 좀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상당히 늦어졌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조교도 성의 있게 정말 잘 해놨던 마필입니다. 안정된 주의 장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복병마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8번 이런 마필들 그렇게 센 마필 아닙니다. 안쪽에 1번만 럭키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모리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제가 봐서는 조금 복병마 터지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암말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주의 4번마 밀리언 파티는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48조 이균철 구서 마방이 약간 하향세가 있습니다. 하향세가 있는데 그래도 기본은 하는 마방입니다. 이준철 교사가 최근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도 해가지고 마방의 분위기 약간 좀 침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준철 조교사가 살이 안 찌더라고요. 살이. 워낙에 조교사로서의 스트레스가 워낙에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4번마 밀리언 파티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돼요. 워낙에 조교도 워낙에 잘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마필이잖아요. 4번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쪽에서 1번은 울트라삭스가 쏘고 나갈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앞선에서 쏘고 나갔는데 딱 3착을 했습니다. 3착을. 별거가 없더라고요. 말 자체가. 뭔가를 딱 한 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한 발이 좀 없어요. 뭔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 이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고요. 차라리 저는 보는 마필은 6번마 기분 좋은 날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수철 기수가 10월 22일 경주 때 선입 외곽에 붙으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일단 1번이 쏘고 4번이 쏘고 6번이 따라가는 전개인데 조인권 기수가 말 타는 모습을 보면 인기 마필들은 어깨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복병 마필들은 또 의외로 또 차분하게 타서 그런지 또 잘 타요. 그게 바로 6번 막 기분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들어서 선두권에 있는 마필들 보내놓고 3선, 4선에 붙을 수도 있고 4번이 뭐 1년 파티가 굳이 뭐 선행을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1번이 쏘고 6번이 따라 붙고 그 다음에 4번이 추입을 하고 그러면 6번이 한 템포 빠르게 갈아엎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6번만 기분 좋은 날 요거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6번 쪽에 한번 포커스를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말들이 하나같이 뭐 능력 마필들 우리 없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도 3번만 호크 프린스가 모래를 안 맞으면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죠. 굳이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요. 자, 그렇다면 외곽에 있는 마필들 중에 한 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6번마 터치나인이 되겠습니다. 6번마 터치나인. 얘가 지금 올라올 대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터치나인은 너무나 안쪽에 갇혀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부담량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마필은 모리를 피해야 돼요. 터치나인 같은 경우는 다리 바꿈에 약간 단점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9월 3일 경주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도 외곽으로 뺐더니 엄청나게 날라왔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빼면 안 되고 여기에 7번마 강풍마 역시 1400m 거리를 줄였죠. 지난번에 1600m에서는 자리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마필이고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조교 강도도 일단 올렸어요. 상태가 좋아진 만큼 7번마 강풍마도 가야 되고 3번마 호크 프린스도 마필의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마필도 무조건 선행식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일단 거리가 1400m를 줄였잖아요. 일단 요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마필을 호크 프린스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2일날 경주 때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청분이 들어오면서 제가 적중을 실패했는데 지난번에 6.1배짜리 이거 맞춰 먹었어요. 모래도 얘도 피해야 돼. 무조건 알아요. 어떻게 타야 되는지. 그냥 2마리 정도만 보내놓고 타도 되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이렇게 무리해서 타도 되고 괜찮습니다. 일단 3번, 6번, 7번 인기만 안에서 저는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기만 안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6번마 록 임팩트 1분 53초 7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기마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수가 문정균이에요. 문정균이하고 록 임팩트는 호흡이 잘 안 맞죠. 이 마필은 정말 꼭 참고 있다가 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문정균 기수는 중간에서 약간 흔들어 버리죠. 말 자체를 끌고 쭉 좀 더 따라 붙으려고 쭉 따라 붙어 버려요. 그리고 문정균의 인기 1위 마필은 항상 불안합니다. 문정균 기수의 인기 1위마가 들어올 확률이 10%도 안 돼요. 문정균은 무조건 복병마에서 때려먹는 기수예요. 여기에 4번마 슈퍼액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입니다. 얘도 추이 타임을 한 템포 빠르게 붙어야 되는데 얘도 딱 붙기 어렵고 11번마 썬더호스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지난번에 사코노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거의 뭐 2타임 정도가 늦어버렸던 마필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1700m 외곽으로 밀려 있다는 거
이 마필들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상대들이 지난번에 강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해. 림다빈 기수가 최근 뭐 좋은 성적이었지만은 토요 경마에서는 완전히 뭐 제어를 못 하더라고요. 또다시 허리가 도져서 그런지 정확히 허리에 대한 이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더라고요.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6번, 4번, 11번 중에는 11번이 훨씬 더 나아요. 6번, 4번보다는 11번이 훨씬 낫고, 그 다음 권에 일단 팔리는 마필들 중에 인기마 3등 안에서 넣어져 있는 마필들, 후미권에 있는 마필들을 한번 놓고 때려볼게요. 지난번에 스타트에서 잡고서 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 자체가. 그리고 사건에서 딱 때렸는데 쭉 올라오니까 말을 다시 한번 잡아서 다시 몰았습니다. 여기서 늦은 거죠. 근데 또 이 기수가 타. 지난번에 제가 봐서는 각지를 변경하는 건가? 라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저거 승부 우주가 없었던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딱 걸려있는 마필이에요. 앞에 가야 되는 마필인데 따라가고 의도적으로 라스트 때려보고 잡아서 한번 다시 추진하고 걸음걸이가 남아 돌았던 마필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좋아져 있는 만큼 이번에는 노릴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여기서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5번마 최강 블레이드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3번마 나올 스나이퍼는 일단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인데 요거는 이제 체중을 더 빼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으로 전개하고 약간의 무리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죠. 근데 마지막 끝걸음 자체에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 정도 죽으면 안 되는데 생각했을 때 너무 라스트 걸음거리가 약간 평범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상대들과 뛴 거는 맞아요. 근데 뭔가 좀 불안해. 뭔가가 좀 불안해. 문세영 기사가 52의 부담량이면 여기서는 뭐 1등을 와야 되는 마필이죠. 근데 뭔가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 4번마 아르고 스마일 역시 지금 뭐 계속적으로 7번 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7번 연속. 여기 오수철이하고 진짜 뭐 오수철이가 그냥 완전히 예지중지하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아르고 스마일이요. 지금 4번 다 지금 5번 다 지금 오수철이가 타면서 지금 3승을 거뒀던 마필이에요. 오수철이가 완전히 뭐 예지중지 타겠지만은 이번에는 조금 더 약간 걱정되는 부분, 이제 부러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고, 그렇다면 5번마 최강 블레이드는 1600m 거리가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마필입니다. 최근 1200, 1200m를 썼잖아요. 차라리 이 마필은 장거리 경주, 중거리 경주가 나아요. 조인건이가 3번 같은 거 보내주고 그 옆에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만 하면 되는 마필입니다. 얘는 중장거리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1600m는 1분 39초대 이 정도까지는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워낙에 뭐 문세영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3번만 나올 스나이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밀어서 3번 보내놓고 3코너 중반부터 달라붙어가지고 쭉 갈아엎어버리면 돼요. 조교도 잘해놨고요. 강한 쪽을 시행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산위권에서 얘가 작년 3월 18일 경주 때 보시면 알겠지만 문학시바한테 이거 2분 1마신 졌거든요. 그때 1분 26초대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1400m를. 기본기는 만큼 5번마 최강 블레이드를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멜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충막감이 저는 1번마 대물로 보고 있습니다. 1600m 다시 1번 게이트 외곽에 6번마 울프 플레이어 10번마 리올마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죠. 6번과 10번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6번마 울플레이는 선행을 안 가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감량 5km의 감량 이점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선행을 무조건 가겠죠. 이게 8월 27일 날 조재료 기수가 선행을 가려면 갈고 말려면 말았어야 되는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이죠. 지난번에 안토니오 기수는 2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강하게 밀어갖고 선행을 장악하고 바로 힘한비를 들어가. 근데 8월 27일 날 조재료 기수는 그냥 어정쩡쩡 밀다가 안쪽에 있는 말 쳐다보고
또 몸으로 내측으로 기대는 거 잡고 이러다가 늦어버렸다는 거죠. 그냥 밀고 갈 때 확실히 밀고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10번은 리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뭐 선행을 가야지 더 뛰어야 되는 마필이잖아요. 선행 외곽 전개에서도 깨질 수밖에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1600m에 10번 게이트. 6번하고 10번하고 앞선에서 싸울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안쪽에 1번마 대물이 3선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유승환이가 최근 말 타는 게 많이 똘똘해졌고 추임을 워낙에 잘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1번마 대물 요거 노려봐야 되겠고요. 2번마 스프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요거 노려봤던 마필이죠. 제가 그때 럭키월드의 스프링 킹 여기다 한 방을 때렸는데 황금 럭키가 그때 앞선에서 버텨버리는 바람에 여기 60배짜리를 놓쳤던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조교의 강도를 올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조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만들고 나오고 있고 여기에 9번마 라운 포레스트도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는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 포레스트 오늘 1호 경마에서는 푸르칸 기수가 될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한 2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토요일 경마에서 완전히 잠잠했기 때문에 1호 경마에서는 푸르칸 기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호 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토요일날 후반부 경제 부진했던 부분 박송 꼭 최선을 다해서 1호 경마에서는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1호 경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